경제지표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적인 통계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경제지표 공부하라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경기 판단 지표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복적으로 감기 몸살을 앓게 됩니다. 몸살을 앓을 때는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서 쉬어야 하지만 몸살을 앓고 나면 언제 앓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는 예전에 앓았던 것을 잊고 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몸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면역이 약해지면 강제 리셋 버튼처럼 다시 몸살이 찾아옵니다. 이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겪는 이러한 몸의 순환이 한 나라의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경제도 마치 우리 몸과 같이 끊임없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 추세를 따르지만 호경기와 불경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반복되는 과정을 경기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 상황이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지금의 호경기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경기가 한풀 꺾여 불경기가 시작될까요?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게 및 기업에게도 경기 판단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는 미래의 소득 창출에 보다 자신감이 생기면 저축보다 지출을 늘리고 미래의 불경기가 예상되면 기업은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게나 기업의 판단은 해당 시기에 경기 확장 국면을 좀 더 연장시킬 수도 있고 때론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 서적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기 변동을 판단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TV 광고입니다. TV에서 코믹 광고가 많이 등장할 때는 경기를 호황으로 판단하고 TV 광고에서 상품 이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경기 순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기 판단 지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해 원자재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해운업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죠. 수출입의 대부분이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항공 화물량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석탄, 철광석, 원유를 비롯한 필수 원자재와 곡물, 자동차 등은 여전히 해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운산업의 업황으로 세계 경기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가령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생산과 소비 증가로 원자재와 소비재들의 물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해운사가 적자에 허덕인 원인도 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에 있습니다. 해운업의 매출은 운임이죠. 그리고 비용은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선장, 선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물동량과 운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운운임과 물동량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운업은 물동량이 늘어나야 해운운임도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죠. 해운운임의 지표는 지역, 노선, 선박의 크기, 선박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선박의 종류는 크게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박의 크기와 항로에 따라서는 케이프 운임지수, 파나마 운임지수, 수프라막스 운임지수, 소형 선박 운임지수로 구분됩니다. 이 네 가지 지수를 모두 포함한 해운운임 지표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BDI, 발틱 운임지수입니다. BDI는 석탄,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와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 선박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죠. 벌크선이란 철강, 곡물 등 원자재를 포장 없이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발틱 운임 지수를 영어로 하면 발틱 드라이 인덱스인데 드라이가 들어간 것은 선적 화물이 광석, 석탄, 곡물 등 마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권유처럼 중요하지만 축축한 화물도 있습니다. 발틱은 지수를 산출하는 발틱 해운거래소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BDI는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거래소가 주요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운임을 평균에 산출합니다.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 화물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하여 지수를 만들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배를 빌리는 가격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오늘 배를 한 척 빌리는 가격으로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틱 해운거래소는 선형별로 대표 항로를 선정하고 각 항로별 톤, 마일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1985년 1월 4일에 해당 지수를 1000으로 기준 산정된 결과를 발표합니다. BDI로 원자재 교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 각국의 원자재 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BDI는 경기 선행지표로 사용됩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기라는 것을 나타내죠.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났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매주 수십 가지 지표를 쏟아냅니다. MIT 대박 폴 크루그먼 교수의 잣대는 TV 광고죠. 그는 코믹 광고가 많아질 때는 경기가 호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코믹 광고가 많아진다는 것은 돈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TV 광고에서 상품이 15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된다고 말했죠. 미국 연례보고서 저자 맥거릿 백비는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커피 농도로 경기를 진단합니다. 그는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스타벅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커피의 양을 줄인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버거킹 점원의 나이로 경기 불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는 남자 점원이 면도를 할 나이가 됐으면 경기가 후퇴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고든 교수도 맥도날드 창에 붙은 직원 구함 쪽지로 불황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스칸디아 생명보험의 로렌스 커드로는 집을 고치기 위해 배관공이나 에어컨 설치공을 불렀을 때 얼마나 빨리 응답이 오느냐로 경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응답이 빨리 왔다면 그는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일거리가 줄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로버트 베어드 앤드 컴퍼니의 클레어 젠펠은 주가가 고점에 왔는지 여부를 자신의 심리 상태로 파악합니다. 그는 종종 돈이 얼마 있는지를 더해보는데 이때는 주가가 고점에 곧 도달한다는 것과 거의 일치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크루지처럼 안절부절하면서 돈을 세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 기조는 끝났다고 자신있게 말하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